있어 주인공. 겨우 특임국을 탈출했나 싶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7화 선공개 영상에서 민지와 새아빠는 주강찬 일당에게 차량 통째로 납치당하죠. 원작과는 달리 썬루프로 빠져나온 박진철이 먼저 수면가스에 무력하게 잠들어버리고 성한수가 비닐과 물병을 김 부장에게 건네며 수면가스에 응급대처를 하게 하네요. 성한수의 아날로그적인 디테일과 폭발력 좋은 무기를 장착한 박진철과 와이어 필살기를 보여주는 김 부장. 세 사람이 합을 맞춰 특임국과 싸울 기회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고편 영상에선 김 부장을 잡아와서 눈을 가리고 목에 주사를 놓으려는 모습. 이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제거해버리는 게. 강국철의 말. 김 부장이 민지를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이건 모두 김 부장을 제거하려는 특임국 강국철의 계획입니다. 순순히 자수하겠다고는 했지만 주강찬이 살아있는 한 민지는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고 특임국의 뜻을 뿌리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김 부장인데요. 아무리 인간 병기라 한들 나만의 정예 정보기관인 특임국 전체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내 딸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지독한 부성애와 구출국의 대명사 리암 닐슨의 테이큰이 김 부장과 뼈대가 완벽하게 같다고 볼 때 나쁜 친구 아빠 주강찬의 납치로부터 시작해서 살인 누명을 쓰고 전 국가기관과 싸우게 되는 플롯의 확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딸을 무사히 구출하고 죗값을 받겠다며 자수하려 했던 김 부장에게 특임국 국장 강국철이 피도 눈물도 없이 김 부장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 김 부장에게 씌우려 하는 억울한 누명과 누명을 벗기 위해 특임국도 박살내야 하는 김 부장의 활약을 시즌2로 확장되는 뇌피셜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6화 엔딩에서 김 부장이 와이어로 안보차관 김도현의 목을 조이자 특임국 요원들에게 총을 버리라고 소리치며 끝났는데요. 강국철이 볼 때 주합건설 사장인 주강찬의 돈을 받고 한편이 되어서 국가 안보 따윈 관심도 없이 민지를 데려가려는 안보차관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죠.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사로잡을 수 있는 3명의 반란 세력을 고스란히 놔줘야 하는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강국철은 안보차관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부하들에게 김 부장과 일당들을 살려두지 마라고 명령 내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임국 요원들을 모조리 제압하고선 민지가 안전해지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강국철의 차를 타고 빠져나오게 되죠. 이에 강국철은 예고 영상에서처럼 김 부장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누명을 씌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째는 안보차관을 암살하고 북한 공작원과 결탁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은 특임국이 자신이 아닌 딸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차관 김도현의 목에 와이어를 감았죠. 그리고 안보차관이 목숨을 잃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강국철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성애의 폭주가 아니라 김 부장이 북한 대남 첩보총국 리응령의 지령을 받고 남한의 안보사령탑을 암살하려 했다고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여기에 김 부장의 아내였던 임유진의 과거 북한 공작원 신분과 이번에 난파된 북한 특급 살수 박강성의 존재까지 한데 묶어 김 부장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린 거물 간첩 테러리스트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이제껏 숨만 쉬고 살던 김 부장이 정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북에서도 죽은 줄 알았던 66을 죽이려고 박강성을 내려보내자 국가적인 문제가 된 것을 활용한 건데요. 민지가 친구 문제로 납치되는 어이없는 사건 때문이거나 말거나 어쨌든 북한 공작원이 내려오고 김 부장이 특임국 요원들을 박살냈으며 안보차관이 죽은 건 사실이죠. 물론 안보차관이 죽거나 말거나 총을 계속 쏘라고 명령한 사람은 강국철인데 말이죠. 그리고 김 부장과 성한수, 박진철이 민지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특임국 본질은 완전히 털렸고 요원들은 기절하거나 제압당했습니다. 특임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황이죠. 강국철은 제압당했던 요원들 중 일부를 김 부장 팀이 사살했다고 위조하고 김 부장이 투항한 북한 살수 박강성을 빼돌려 특임국의 극비 루트와
군사기밀을 북한에 다시 넘기려 했다는 죄목까지 추가할 것입니다. 결국 박강성과 함께 김 부장은 전우를 죽이고 나라를 판 배신자가 되어 쫓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김 부장이 국가정보기관 전체와 맞서 싸우며 누명을 벗어야 하는 이 구도로 확장해보면 전설적인 액션 영화 테이큰 시리즈의 플롯 확장 공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같은 모습이죠. 테이큰 1이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한 아빠의 단독 구출극이었다면 테이큰 2는 복수를 다짐하고 찾아온 적들의 역습을 다뤘고 테이큰 3는 아내의 살인 누명을 쓰고 국가기관 전체에 쫓기는 사투를 보여줬습니다. 드라마 김 부장 역시 똑같은 노선을 걷는다면 어떨까요? 시즌 1이 주강찬이라는 이웃의 깡패 조직을 상대로 딸을 구하는 테이큰 1의 단계였다면 다가올 시즌 2는 국가 권력 남한 특임국에게 억울하게 배신당해 쫓기는 테이큰 3의 구도로 전환되는 과도기인 셈입니다. 결국 자수하러 갔던 김 부장은 이 거대한 누명의 덫에 걸려 수갑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자신을 돕던 직장 동료 정상화 대리나 세탁소 임시조차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작된 국가 시스템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김 부장이 아닙니다. 민지를 노리는 주강찬이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죠. 예고편에서 김 부장이 잡혀있던 창밖에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모습인데요. 박강성이 됐든 박진철이 됐든 정상하든 김 부장을 도와주려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딸 민지를 지키기 위해 결국 특임국 본부를 탈옥하게 되고 이때부터 국가 전체에 쫓기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티저 예고편에는 박진철과 정상아가 서비스 직원으로 둔갑해서 경계를 서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상아는 충실한 아빠가 되려는 김 부장의 꿈과 의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3명의 전직 요원들과 총을 겨누던 사이가 아니라 김 부장을 꺼내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시즌이나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강력한 관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남과 북의 괴물 투톱의 탄생이죠. 남한 특임국 강국철에게 쫓기는 김 부장. 그리고 북한 상부 리응령에게 토사구팽 당해갈 곳이 없어진 북한의 특급 전사 박강성. 이렇게 남과 북의 국가 권력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2명의 괴물이 결국 이 지옥 같은 사냥을 끝내려면 최종 흑막들의 본질을 털어야 한다며 손을 잡게 되는 그림입니다. 최종 보스까지 끝내야 끝이 나는 게 김 부장의 본질일 텐데 두 사람의 활약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스케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국철이 끝까지 김 부장을 옭아매는 인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는 본방 꼭 사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틱 드라마였습니다.